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카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되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화목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합니다. 3월 19일입니다. 반성 중이고 후회 중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 중님. 발생 일시 3월 15일, 농도는 0.104, 초범이시고요. 대인이 4명이 있네요. 자, 쭉 읽어보면요. 글이 길어서 좀 넘기겠습니다. 퀘스천. 대물은 이미 한 건이 끝났고 합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물 한 대, 대인 4명의 합의가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의 대인 담당 분께서 연락이 오셨고 그분에게 사과의 요청을 할 수 있게 연결해달라 말씀드렸으나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겠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연락 없는 대인 담당 나머지 3분께는 제가 먼저 우선 연락드려서 연락처를 받아보고 싶다고 의사를 먼저 여쭙는 게 맞을까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만약 연락처를 받게 된다면 우선 피해에 대한 사과를 할 예정이며 어떠한 합의가 있어야 할까요? 일단 보험 합의는 보험사에 맡기시면 되고요.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형사 합의만 보시면 됩니다. 퀘스천 1-2.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제가 연락드리는 것보다 합의를 위한 연락을 변호사분께서 연락드리는 것이 더 정중하고 좋을까요? 아니요. 안 좋아요. 본인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 끼면은 아무래도 느낌이 싸해집니다.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변호사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합의가 안 된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때는 변호사가 중재를 해야지만 일단은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안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들어갈 것 같다고 하셔서 크다고 하십니다. 위험운전 취사항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아니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한 단계 위입니다. 특례법인지 아니면 특가법인지는 달라요. 벌금형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 만약에 꼭 벌금형을 받아야 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감옥을 갈 것 같아서 무서워서 선임을 해야겠다란다면은 그것까지 좀 오바라고 보는데 집행유예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꼭 내가 벌금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변호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동님,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렸습니다. 저는 간호사 병원에 근무 중입니다. 교대 근무라 야간 하신 의사 선생님이 설날 아침에 제사 지내야 하니까 조금만 일찍 출근해서 인계 좀 받아달라 하셔서 21년 2월 12일 설날 아침 7시쯤 운전해 출근하고 있었는데 설날 아침이라 차량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철 지나는 아래 다리 쪽이 얼어 있어서 제 차가 미끄러졌고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그 충격으로 차가 튕겨져 옆 차선 가드레일을 받으면서 제 차가 멈춰섰습니다. 순간적으로 차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 충격에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쭉 보면요. 얼른 직장에 출근해서 야간 근무이신 선생님을 보내드려야 했기에 일단은 보험회사 연락은 안 했고요. 근무지에는 도착을 하신 거고요.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뺑소니로 신고가 됐다. 이틀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연락이 와서 조사받았는데 왜 뺑소니를 했냐. 그래 저는 운전자 보험도 있고 피해 차량이 있는 걸 알았다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될 텐데 제가 도망갈 이유가 없다. 설명드렸지만 경찰분은 본인이 남의 차 받은 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보통 경찰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떻게 뺑소니를 모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알고 봤더니 이제 피해 차량이 있다는 거죠. 진단 2주가 나왔고 조수석 앞바퀴 옆에 찌그러져 있었고요. 3월 16일에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자, 이거는 몰랐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2가지 테마로 좀 해결이 가능한데 일단은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단 2주가 나온 경우에는 상해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다. 이런 판례들이 꽤 많아요. 그 2가지 전략을 가지고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한 경우긴 한데 일단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몰랐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검사한테 그리고 검사가 안 된다면 판사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거는 손을 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ATW님 3월 16일 음주 단속 혈중 알코올농도 0.135 나왔고 동승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동승자 무조건 처벌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형법상의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죄라는 건 없어요. 뭘로 처벌하느냐? 형법 총론에 보면은 방조범이라는 게 있어요. 범행의 실행을 방조를 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이바지를 한 경우에는 그걸 같이 처벌을 하는 건데 이제 범죄의 실행에 이바지를 했느냐를 봐야겠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냥 같이 타고 간 것만으로는 거의 처벌이 안 됩니다. 차키를 뭐 이렇게 주든지 이제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보통 처벌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가 없으면 처벌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총론의 통칙 갖고 처벌을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차에 타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일반적인 실무상에서는 타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잘 처벌을 안 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어야 돼요.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DLD님 남편분이 음주 농도 0.142로 취소가 돼 공소장을 받았어요. 13년 전에 150만원 벌금형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구형은 받죠. 무조건. 실형하고 구형은 다릅니다. 구형은 검사가 형을 구하는 거니까 구형은 당연히 있죠.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하시면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재판에 있어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다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셔서 의견서 작성을 좀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의견서를 써가지고 법원에 넣어 주실 거예요.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옵션이 두 개인데 변호사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도움을 다 받으실 거냐 아니면 산문서라든지 반성문 그리고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들만 도움 받으실 거냐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개인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급적 전문가 도움 받으면 좀 낫겠죠. 아무래도. 도와주세요. 낙천 부인님 18년 5월 21년 2월 거의 집행유예였는데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벌금 1,000만 원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드문 일이죠. 벌금 감경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벌금 감경 청구는 약식 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7일 아닙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이 아니에요. 약식 명령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부터 7일이에요.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 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